네,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마치 우리 대선이 끝난 것처럼 우리 타이틀이나 관심도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향력과 함께 투자자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을지 집중 분석으로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그죠? 예, 안 볼 수는 없는데 번번이 틀립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소장님 보세요? 소장님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굳이 따지자면. 네. 저는 처음부터 해리슨은 깜이 아니라고 봤고요. 네. 저 안 되는 게임을 왜 하나 싶었고. 근데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거 보면 지지율에서는 전체적인 투표는 해리스가 많지만 선거인단은 조금 밀리는 이 정도까지 왔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한 번은 좀 얘기는 하고 가야겠는데요. 네. 매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주류 언론들의 네. 미국 주류 언론들의 정치적 성향, 편향성 이런 것 때문에 또 의도된 그런 여론조사 발표 그걸 또 그대로 갖다 뺏기는 우리 국내 언론. 사실 무슨 여론조사 중에도 정확도 측면에서나 여론조사에 진짜 목숨 건다 싶은 라스무센 이런 데서는 계속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건 잘 보도는 안 돼요. 예. 네.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에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여론조사 대비 이번 결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아직까지 몇 군데 최종 확정이 안 났습니다만 이미 매직 넘버 위에 게임은 끝났고요. 해리스 쪽에서도 결국 승복 연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더군다나 놀라운 건 이겁니다. 이른바 레드 스윕이 그냥 현실화 돼버렸죠. 하원에서 다수당이었는데 지금 하원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상원마저도 이제 저렇게 총 100석 중에 52석 이렇게 해서 50석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취임 이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특히 쪽에 하원 쪽 미국 지도를 보고 있자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넓은 땅에 저 많은 인구인데 굳이 저렇게 4년마다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거 없이 네. 나라 쪼개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51개 사실 나라죠. 그러니까 나라 이제 합중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각 지역의 대표단으로 해서 몰아주기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네.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물가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 있어서 미국 국민들의 과반이 넘는 대다수 이 공화당을 선택한 트럼프를 선택한 쪽에서는 넌더리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슬로건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Fix America였습니다. 무너진, 망가진 미국을 갖다가 이제 고치겠다는 그거였고 어제 수락 연설보다도 이제 승리 선언하는 연설에서도 메시지나 그거 하나였는데 또 하나 이것도 보시죠. 주지사까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뉴스는 미치 매코넬 저기는 무려 17년을 갖다가 미국 상원의 원내대표를 했고 공화당 내에서는 진짜 뭐랄까요? 정치적인 그 영향력이 있어서는 대단합니다만 저기도 이른바 라이노라고 지칭되던 Republic in name only 그냥 이름만 공화당인 그런 중에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사임하겠습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미치 매코넬마저 자진해서 내가 이제 물러나겠다 할 정도라면은 이제 진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지난 10월 31일 날 MTN에서 방송했던 내용인데 그때 이미 폴리마켓 같은 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박사님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론조사 네. 전화를 받고 트럼프 찍을래요? 해리스 찍을래요? 했는데 누굴 더 지지하세요? 했을 때 해리스 지지합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 태우세요? 했을 때 그렇죠. 이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싶지만 누가 될 것 같으냐 하는 부분에는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는 진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미 국제 수익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국제 수익이 이제 많이 올랐고 사실 어제부로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왔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 선 하나만 꺼도 요 레벨이 만만치 않은 레벨이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마저 이제 돌파된다면은 그야말로 국채 시장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른바 그 채권 야경단이 제대로 이제 준동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돌파할 가서는 수도 있고 아니면 걸려서 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예, 돌파할 수도 있고 걸려서 내려올 네. 수도 있는 그런 레벨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거는 채권 시장 어제 좌우지간 폭발적인 반응은 증시만 볼 게 아니라 네. 달러도 초강세가 보였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국채 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장 금리가 저렇게 뛰면서 저건 두 개죠 뭐. 재정 더 나빠지겠구나. 그거는 뭐 해리스가 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트럼프 당선으로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것과 또 보아하니 인플레가 잡히기보다는 더 악화될 수도 있겠다. 이 두 개의 네. 배팅 아니겠습니까? 월간 차트도 있네. 월간 차트 한번 보이세요. 흐름이 어떨까 궁금하네요. 월간은 예, 월간도 사실은 이런저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월간은 약간 이 선으로 볼 것 같으면 약간 그게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한 4.5 정도 예. 뭐 이러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이렇게 피보나치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결국 5%대도 뭐 갈 수는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걸 갖다가 여기서 당장 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일간에서 보는 9월 FOMC 이후에 막상 정책 금리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시장 금리는 이만큼 오르는 과정에서 이미 시장은 일찌감치 트럼프 2기를 갖다가 예상하거나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한다면 당장은 못 뚫겠지만 그리고 막상 취임한 이후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공략해 왔던 바를 갖다가 진짜 진심으로 다 수행하겠다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아마 또 추가적인 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소위 피벗이라는 걸 했고요. 방향 전환을 했고 연준이 네. 50bp 내렸고 앞으로도 금리를 사실 연준이 올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 그렇고 네. 금리 내리니까 네. 금리 내리면 채권값 오르니까 채권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녹아났죠. 그렇죠? 녹아나고 있는 굉장히 힘든 셈이죠. 구간들을 왔던 구간들이고요. 일단 채권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되기 전부터 강달러 금리 올랐고 주식도 어쨌든 트럼프가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되는 거니까 트럼프가 되면 예. 단기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딩을 되돌리기 때문에 좀 파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어제 반응만 보면 뭐 엄청 뜨거웠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반응은 뜨거웠는데 네. 그렇게까지 압도적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포지션 조금 이렇게 뭡니까? 예, 쇼커보드 나오고 네, 뭐 쇼커도 그런 뭐 나오고 조정이 좀 그런 있었던 것 면도 같아요.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같은 식의 그런 급등세가 계속 된다라고 보는 것도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네. 예, 오바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은 S&P 500이 여기서 이 월간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 야 도대체 이 엄청난 이격 이 장단기 이동 평균선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이격을 갖다가 좀 채우는 조정도 없이 계속 간단 말이냐 하는 의문이 계속 생기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뭐 위에서 조금 쇼배팅 했던 세력들은 어제같이 장이 뛰어버리면은 뭐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사고 볼 일인데 여기도 지금 사실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고 유럽이 어제 녹아났지 않습니까? 그 미국만 좋은 거는 마찬가지 같은데 일본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한번 보시면은 니케이가요. 어제 달러엔 환율이 트럼프 승리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서 달러가 확 뛰고 달러엔도 뛰니까 또 엔화 약세 나오니까 늘 그래왔듯이 니케이도 급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여의치가 않거든요. 여의치가 않고 사실은 대선 변수가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의 시장에서 이런 어떤 패턴이 보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고점이 높아졌던 고점 아래에서 흐름이었던 간에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간지만 이 쐐기형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수렴하다가 결국 이 아래쪽이 깨지는 모습이 우리도 보시죠. 우리 지금 코스닥이 오늘 여기 막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요 선이 조금 이제 삐뚤합니다만 이 저점에서 이 저점을 연결한 조금만 더 올리시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때요 한번 동아줄 잡았던 거 이게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 선 깨지나 마나 하는 상황에서 금투세 뭐 폐지 소식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딱 보시다시피 지금 21선도 내리꽂고 있고 61선도 내리꽂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은 이나저나 코스닥은 여전히 추세도 하락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들어 올릴 만한 국내든 외국인들 수급이든 간에 당장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선만큼은 네.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오늘도 그나마 이제 낙폭이 제한되는 거는 저 선에 대한 의식인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명함이 교체하지만 불편할 분들이 많은데 옐런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옐런 장관은 불편할 거 없어요. 이제 어차피 뭐 이제 내각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고민 없는데 네. 파월 의장은 사실 임기가 남아 있고 불편한 동고도 있는 상황이고 통화 정책의 방향성 고민이 많은데 당장 FOMC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11월은 거의 25bp나 확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12월이 고민이겠네요, 그죠? 오늘 밤에는 예를 들어서 25p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뭐 동결을 한다든지 비컷 한다든지 두 개 다 우습죠. 우스운 상황이니까 그냥 가장 무난하게는 25bp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과정이나 아니면 파월의 모두 발언에서 이 애매한 상황에서 참 연준도 머리 아픈데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이제 파월이 이 말로 이 상황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기자들 중에는 얼마나 집요하게 그러니까요. 현 상황에서 한번 파월을 갖다 진땀나게 한번 네. 몰고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막 엇갈리는 거죠.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통화 정책에서는 이제 긴축이 아닌 완화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상쇄해버리는 게 결국 트럼프 대통령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뭐 재정 확대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상충되면서 지금 그거 합니다만 문제는 연준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 한은이 머리 아파졌다는 거죠. 지금 환율 이런 식으로 해갖고야 이창용 총재도 얼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뉴욕 가서 그 얘기했죠. 네, 이제 어느덧 뭐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환율도 통화정책 금통위에서의 고려 요인이다 하는 얘기는 환율이 원화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더 약세로 가면은 여기서 우리가 금리 내리가 어렵다 하는 그 시사점이었는데 그 측면에서 이제 이래저래 우리로서는 힘들어진 겁니다. 조금 이제 금리라도 좀 낮춰주면 경기 회복 측면에서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기대감이 이제 약해지고 가능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저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 간다고 우리 장이 전체적으로 간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고 해서 조금 뭐 우리 국내 얘기를 하자면은 조금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두 가지 큰 거잖아요. 이제 법인세 낮추겠다는 거는 네, 미국 그렇죠. 기업들에게는 좋은 거고요. 네.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고 관세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다 영향이 있는 건데요. 네. 그러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뭐 관세 올리면 좋다. 재정 수입 늘어나니까 그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정신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관세 정책을 쓰겠다는 카드. 네. 그로 인한 사실 특별히 대만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수출하는 국가들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머니투데이 채널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변수에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네. 저는 왜 이렇게 미국에서 압도적인 트럼프의 승리가 있었을까? 우리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나 어떤 평소 그걸 갖다가 인성이나 그리고, 이런 걸 보면 뽀삐 안 될 것 같잖아요. 네. 아니요. 네, 아니에요? 전혀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좀 듣든지 네. 유세장에서의 어떤 연설이든 빨려들어가요? 아니면은 2016년에 취임 당시에 취임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네. 해리스가 무슨 뭐 TV 인터뷰를 하든 어디 뭐 뭘 하든 간에 네.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은 그냥 자료 화면에 입만 나불나불 하는 거 말고 실제 들어보신다면은 우리가 진짜 얼마나 언론을 통해서 가스라이팅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상또라이, 미친 사람, 무슨 뭐 성범죄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꼭 물가가 높아서 살기가 힘들어서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얘기가 세자면은 뭐 그런 상황인데 자, 문제는 다시 압축을 하자면은 왜 저분이 모르겠어요. 관세 때리고 보호무역을 갖다가 강화하고 이런다는 그러니까. 것이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것과 네. 미국의 또 인플레를 갖다 자극할 수도 있고 예. 모르는 바는 아닐 모를 리 텐데. 없잖아요. 예. 어쨌거나 그걸 갖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공약은 공약이고 이제 집권 1, 2기에서 인사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또 그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가졌으면 싶은데 문제는 어쨌거나 중국을 갖다가 계속해서 견제하겠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고 다만 국제 정세에서 많은 또 변화가 한번 예상됩니다. 전쟁이 늘어날까 트럼프 재집권 이후 전쟁이 더 많아질까 줄어들까 저는 줄어든 데 배팅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유가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에 또 기대할 수 있고 뭐 등등이 있어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미국 쪽으로만 가고 있는 그 흐름이 달러 강세, 미국 주식 강세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어제 하루 만에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은 크리티컬한 레벨에 두 개의 선에 걸치는 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이죠. 네. 제 1감은 더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1,400원쯤 와 있는 우리 환율에서 여기서 1,500, 1,600을 보고 달러이 지금 와서 사재기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금 더 앞으로 지표와 또 추가될 여러 가지 이벤트에 따라서 금리, 환율 그리고 주가도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오버하시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환율 얘기 궁금했는데 얘기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투자자들은 참 우리 투자자들은 답답하죠. 네. 그나마 이제 뭐 금투세 이런 게 불안했는데 그게 뭐 해결이 됐다마는 뭐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냥 네. 환호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담스럽고 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무리. 투자자들. 혹은 국내 주가 전망. 네. 글쎄요. 답을 못 하시네. 답답하다는 거죠. 예. 예 박사님은 거꾸로 그렇게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실랍니까? 네. 결국 뭐 트레이딩이죠. 뭐 지금 우리가 뭐 추세적으로 한국 증시 보기 어려워. 그러나 뭐 트레이딩의 기회는 또 항상 위기와 기회, 트럼프 2.0에서 트레이딩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 정도.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저기 뭐 어차피 주식에서는 견뎌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견딜 수 있을 만 하려면은 말되는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어느 업종이든 간에 그게 2차 전지가 됐든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말이 좀 되고 재무제표를 조금이라도 살펴봤을 때 이게 회사 같구나 싶은 데를 갖고 계셔야 그나마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결국 이제 변동성 속에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기회가 왔을 때 오를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매크로 변수들을 하고요. 특별히 또 외환시장 동향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